확실히 바이에른 뮌헨과 아스날, 이제 우리가 평소에 보면 아스날은 뭐 프리미어리그 1위고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스날이 압도를 할 거다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이 이길 가능성이 높았었던 경기였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오늘 약간 수비적으로 나왔다가 역습으로 나갔는데, 아스날이 바이에른 뮌헨의 역습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많았었죠. 점유율은 아스날이 높습니다. 60%죠? 그런데 골 기대값만 보시면요, 바이에른 뮌헨 2.08골, 아스날 1.2골이에요. 이 골 기대값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좋은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느냐 안 만들어냈느냐, 이걸 이제 따지는 거잖아요. 그걸 보시면 결정적인 찬스도 바이에른 뮌헨은 3번, 아스날은 2번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아스날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볼도 많이 소유하고, 바이에른 뮌헨은 오히려 약간 내려앉아서 역습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아스날의 약간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을 높였을 때 뒷공간, 이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오늘 바이에른 뮌헨은 공략을 잘 해왔다. 오늘 선발 라인업도 보시면요, 밀러를 빼버렸어요. 밀러를 빼고 앞쪽에 사네, 그나브리 좌우 측면에 배치하고 중앙에 케인, 그리고 바로 뒤에 무시알라가 있습니다. 이 좌우 측면에 젊고 빠른 선수들을 둔 것 자체가, 오늘 투엘 감독은 그동안 사실은 밀러가 좀 주전으로 나왔었잖아요. 밀러의 느린 기동력보다 사네와 그나브리의 빠른 기동력을 활용해서 뒷공간을 공략하겠다, 이거예요. 되게 뭐 명확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바이에른 뮌헨은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키미, 더리어트, 다이어, 알폰소 데이비스 포백이 내려앉고, 고레츠카, 라이머도 이제 밑에 있고, 무시알라도 약간 내려오고, 그나브리, 사네도 내려와요. 그래서 마르텔리와 사카 좌우 측면에서 흔들 때 2명의 선수를 무조건 좀 붙여주려는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죠, 특히나. 그리고 뭐 가운데에서도 뭐 웨데고르, 라이스 올라왔을 때 사실 바이에른 뮌헨은 철저하게 두 줄 수비를 통해서 수비를 한다, 되게 명확했습니다. 근데 전반전에 이제 보시면 아스날이 과감하게 올라와서, 특히나 뭐 화이트도 올라가고 키비오르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역습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둘러싸고 압박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아스날이 완전히 바이에른 뮌헨을 전방에서부터 눌러버린 이런 형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초반에는 이쪽에서 문제가 많았죠. 다이어와 알폰소 데이비스. 그리고 이 알폰소 데이비스가 수비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선수 중에 하나예요,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김민재랑 붙어있을 때도 김민재가 단점이 더 드러나는 게, 알폰소 데이비스의 수비적인 미스 때문에 김민재가 커버를 하다가 공간을 내줄 때도 많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폰소 쪽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다이어가 약간 뒷걸음질 치는 이 문제가 여기서 또 나타나요. 사실은 요 알폰소 데이비스를 시작으로 실점을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오늘도 바이에른 뮌헨이 내려앉았을 때 알폰소 데이비스 쪽에서 웬만해서는 미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첫 번째 골 나올 때 사카가 이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사카를 따라서 움직이죠. 그리고 뒷공간에서 이제 볼을 웨데고르가 이제 떨어뜨려 주는 건데, 이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스피드가 빠르니까 먼저 사카보다 좋은 위치를 선점합니다. 사카가 이제 터치를 했는데 약간 튀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알폰소 데이비스가 먼저 좋은 포지션을 딱 잡았는데, 여기서 사카가 따라오면서 알폰소 데이비스의 볼을 뺏어요. 그러니까 알폰소 데이비스가 보통 수비를 하는 걸 보면 걷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유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고 사카에게 약간 볼을 빼앗기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서 아스날이 다시 볼을 잡는데, 여기서도 사카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알폰소 데이비스가 놓쳤죠. 놓치면서 요 공간이 완벽하게 열립니다. 근데 그 순간 이 가운데로 패스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다이어가, 이 다이어의 이제 수비적인 미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이어가 사카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근데 다이어가, 그 다이어의 단점이죠, 다가가지 않는 수비, 멈춰 서서 사카가 들어오는 공간을 그대로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사카가 감아차면서 첫 번째 득점이 나옵니다. 요 이제 장면을 보면 확실히 이제 저 알폰소 데이비스의 문제로부터 시작했지만 다이어의 문제가 뭐 늘상 나오는 게 이제 있다. 그리고 이제 저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 라인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골이 들어갔을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아스날이 압박도 잘하고 볼을 다시 찾아오고 계속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가 약간 미스도 좀 나오고. 그런데 오늘 이 바이에른 뮌헨의 유일한 이제 포인트, 해리 케인이죠. 해리 케인이 이렇게 상대가 올라와 있을 때 강한 선수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토트넘에서의 해리 케인, 살짝 내려와서 기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
바이린 뮌헨이 수비로 내려앉았다가 뻥 찹니다. 뻥 차면 해리케인이 앞에서 받아요. 받아서 버티죠. 버틴 다음에 여기서 버텨내면 뛰어나가는 사네, 그나브리 혹은 무시알라 이런 선수들한테 해리케인이 볼을 배급을 해준다. 혹은 해리케인이 받아서 직접 배급하지 않더라도 볼을 떨어뜨려주면 떨어뜨려주는 순간 뒤에 있었던 선수가 찔러준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마치 토트넘에서 케인이 받아서 손흥민, 혹은 케인이 받은 다음에 떨어뜨려준 볼을 뒤에서 올라오는 미드필더가 손흥민에게 찔러주는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하지만 이 아스날이 늘상 토트넘에게 고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 해리케인의 존재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그런 역할을 바이에른 뮌헨이 해리케인에게 부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좌우 측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러를 빼버리고 사네와 그나브리 빠른 선수를 그냥 배치해서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만들었던 거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여기 다이어거든요. 다이어가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약간 앞쪽에 있었던 선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 다이어의 패스가 좀 정확하지 않아서 약간 이게 이제 패스 미스 같았습니다. 근데 앞쪽에 있었던 해리케인이 살짝 내려와 주죠. 이 흘러나오는 볼을 해리케인이 내려와서 일단 받아줍니다. 근데 받아줬을 때 마갈량이스와의 경합에서 일단 이기고 달려들어오는 라이스와의 경합에서도 이겨요. 요 사이에서 해리케인이 볼을 지켜낸 다음에 돌아섭니다. 돌아서는 순간 해리케인이 반대를 바라보면서 패스를 찔러주고 이 패스가 반대편으로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측면에서 공간이 넓게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게 사실은 우리가 토트넘에서 많이 봤던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런 패스가 오늘 엄청 많았어요. 해리케인의 저 방향 전환, 뭐 버텨주는 거, 이게 되게 참 단순한데 이게 엄청난 무기가 된다. 이 장면도 보시면 아스날이 압박을 강하게 들어와요. 압박을 강하게 들어와서 이제 전방에서부터 이제 바이에른 뮌헨을 눌러버리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반대편으로 무시알라가 볼을 잡은 다음에 넓은 공간으로 볼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었던 키미가 잡아서 더 반대편에 있는 사네 쪽으로 패스를 줘요. 이러면 아스날의 선수들이 이 공간에 모여있을 때 반대편에는 사네가 정말 넓은 공간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네가 그 지난 경기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오늘 복귀를 했거든요. 약간 쉬고 나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사네가 오늘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렇게 공간이 났을 때는 당연히 사네의 플레이가 위협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네는 좁은 공간에서는 못하는 선수고요. 공간이 넓을 때는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뭐 평소에는 밀집 수비를 좀 상대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사네의 미스, 뭐 무시알라의 미스, 이게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의 문제거든요. 좁은 공간에서의 패턴 플레이가 없다는 거. 이게 투엘 감독의 전술적인 준비가 좀 부족한 거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경기장이 넓게 쓸 수 있는, 상대가 라인을 올리는 이러한 형태가 되면 바이에른 뮌헨의 개인 역량에 의해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득점으로도 나오죠. 이 장면도 보시면 더리우트가 볼을 잡았을 때 아스날이 과감하게 올라옵니다. 압박 좋았거든요. 과감하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그냥 뻥 차요. 뻥 차면 앞쪽에서 사네가 키비오르랑 붙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의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죠. 압박을 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사네가 키비오르를 이겨내죠. 이겨내니까 바로 돌아서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자마자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리케인의 움직임도 좋았죠. 사네가 볼을 몰고 들어오니까 해리케인이 요 가운데로 들어가주면서 마갈량이스와 살리바를 뒷걸음질 치게 만듭니다. 이것도 해리케인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뒷걸음질 치니까 사네가 요 앞 공간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케인이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을 때 사네가 스피드를 살려서 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네의 흔하게 볼 수 없는 요 이제 흐름을 살려서 4명을 농락하는 환상적인 드리블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네가 치고 들어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오늘 아스날이 당연히 이번 시즌은 바이에른 뮌헨보다 좋은 팀이고 경기력도 더 좋고,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은 경기력도 안 좋고 당연하게도 아스날이 주도하는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다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갔죠. 근데 우리의 오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역습이다. 이거를 어쨌든 뭐 잘 들고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페널티킥이 나왔는데 페널티킥도 해리케인이 참 잘 찹니다. 요 이제 페널티킥에서 달려가다가 한번 멈칫해요. 그러니까 라야가 아마 그 공부를 많이 해왔을 거 아니에요, 해리케인의 승부차기를. 근데 멈칫하니까 해리케인이 차는 건 줄 알고 뜁니다. 몸을 날렸죠. 그리고 여기서 해리케인이 그냥 떼굴떼굴 슈팅. 이것도 해리케인의 뭐 클래스를 보여주는 거고, 이게 어떤 장면이었냐, 단순해요. 이것도
초반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그냥 뻥 찼습니다. 뻥 차서 마갈량이스가 심지어 아주 좋은 위치에서 볼을 잡았죠. 근데 해리 케인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백패스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백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라야가 갑자기 마갈량이스 쪽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마갈량이스가 여기서 백패스를 하면 해리 케인이 달려오고 있다 보니까 그대로 달려가면서 라야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겠죠.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움직임은 이렇게 마갈량이스 쪽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면서 해리 케인과의 거리를 벌려놨어야죠. 그래야 마갈량이스가 편안하게 백패스를 하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이 라야가 뛰어나가니까 마갈량이스도 당황해서 백패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걷어냈는데 이 패스가 미스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네한테 연결이 됐고 오늘 사네가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네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고레츠카를 봅니다. 그래서 고레츠카도 잘 뛰어들어갔죠. 뛰어들어가는 고레츠카에게 사네가 적절하게 패스를 보내주고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살리바가 끌려가고요. 그러면 살리바가 끌려갈 때 반대에서 또 들어오던 그나브리가 이 공간으로 뜁니다.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살리바가 끌려가니까 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나브리에게 고레츠카의 패스, 그리고 여기서 그나브리의 결정력이 발휘가 되면서 동점골. 요 이제 딱 한 번 아스날이 잘하고 있다가 본인들의 이 미스로부터 시작한 실점 장면, 여기서부터 본인들이 약간 심리적인 부담감에 좀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올리게 되고 라인을 올리면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편안하게 단순하게 해리 케인 버틴 다음에 사네, 무시알라, 그나브리 이런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 이게 너무나도 잘 통했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본인들의 약간의 뭐 자존심을 조금은 내려놓고 경기를 준비를 잘한 거죠. 사실 그 오늘 약간 투엘 감독이 교체에서의 미스도 좀 있었어요. 후반전에 사네가 분명히 잘했거든요. 오늘 역습의 핵심은 사네였어요. 해리 케인이 볼을 받아서 뿌려줬을 때 사네가 잘 뛰어들어가서 1대1 상황에서 공간이 넓으니까 잘했는데 여기서 사네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네가 오늘 부상에서 복귀를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뺀 것 같아요. 아스날이 편안하게 라인을 올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사네가 빠지고서부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나브리가 또 사네가 빠지니까 그 다음에 바로 부상을 또 약간 당했죠. 그나브리가. 그러다 보니까 코망이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네만큼 빠르지 못하고 잘 못했고, 그리고 그나브리도 없으니까 그 대신 들어온 선수가 게이루였는데 게이루도 빠른 스타일이 아니라서 스피드가 죽고,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약간 이 투엘 감독의 미스가 좀 있었다. 반면에 이제 그 아스날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지고 있으니까 제주스, 트로사르 이 두 선수를 넣어서 앞쪽에서 공격수를 좀 늘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의 역습이 안 되니까 앞쪽에서 아스날이 계속 밀어붙이다가 거기서 이제 제주스의 엄청난 접고 제주스가 뭐 기본적으로 그 플레이를 가장 잘하거든요. 황희찬 선수보다 먼저 프리미어리그에서 접기 신공을 펼쳤던 선수가 제주스죠. 그래가지고 오늘 더리우트가 제주스의 이 접기에 당하면서, 그리고 트로사르 득점, 이게 약간은 오늘 투엘 감독이 역습에 대한 준비를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체에서 약간 아르테타가 더 선택을 잘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가 2대2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뮌헨은 사실 이긴 거나 다름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경기가 바이에른 뮌헨 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누구나 아스날의 우위를 점쳤고 누구나 이 아스날이 이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이거는 뭐 이견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난번에도 요 이제 두 팀이 이제 뽑혀서 추첨해서 뽑혀서 만났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스날이 가장 어려워하는 스타일이 바이에른 뮌헨 같은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이냐? 아스날이 라인을 올렸을 때 공격수들의 개개인의 능력이 좋아서 역습으로 나갈 때 무서운 팀들, 이게 뭐 맨시티건 아스날이건 뭐 최근에 공격적인 이제 축구를 하는 토트넘이건 상대 팀이 수비적으로 하는데 상대 팀의 공격수들이 좋으면 역습에 당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역습 축구를 선택하면서 아스날이 까다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도 본인들의 이 선수들의 개개인의 퀄리티가 오늘 경기만큼은 잘 발휘되었던 경기였다. 오늘 경기 뭐 김민재 선수가 못 나와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다이어 쪽에서 실점이 나왔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지난 주말에 어쨌든 좋지 못하면서 못 나올 것이라는 건 예상이 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김민재의 폼이
회복이 된다거나 그러면 이게 어쨌든 김민재가 주전에서 밀린 게 약 한 달가량 정도 됐거든요. 한 달가량. 이번 시즌 내내 주전이다가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바이에른 뮌헨이란 팀이 이번 시즌에 그래요. 바이에른 뮌헨이 더리우트도 이번 시즌 내내 못 나오다가 갑자기 주전 자리를 꿰차고 키미도 이번 시즌 계속 못하다가 오른쪽 풀백으로 가니까 준수하게 하고 고레츠카 이번 시즌에 되게 못하다가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잘해요. 고레츠카도. 그러니까 이게 바이에른 뮌헨이 기복이 정말 지금 이번 시즌 심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김민재 선수도 다시 폼이 좋아져서 챔피언스리그 4강전, 결승전 나올 수 있는 거라 김민재 선수에게도 바이에른 뮌헨이 이기는 건 당연히 좋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당연히 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뭐 바이에른 뮌헨의 저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아스날은 이제 그 라야의 실수부터 시작한 약간의 그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게 전체적으로 좀 드러났다.